이제 어쩌죠? 저긴 멀었지. 확 밀어버려야지. 미쳤어요? 사람들을 쳐버리자고? 저거 사람들이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해! 네 눈엔 저게 사람으로 보여? 밖에서 잠궜어요! 비켜! 쏜다! 문을 열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인지 의사 선생은 문으로 달려가서 있는 힘껏 몸을 날렸다. 쿵 하고 바로 튕겨 나오기는 했지만 잠금 장치? 아니야, 잠금 장치를 쐈잖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아직도 안 열리는데? 저게 방아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총은 마스터키가 아니야. 밀폐된 곳에 총 쏘지 말라고. 소리 울려 귀 아파. 방아쇠가 무거우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대놓은 것 같다. 몸을 아무리 날려봐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뭔가 무거운 걸 끌어다 막은 걸까? 그것보다 이렇게 빨리? 창문은 없나? 유일한 창문은 사우나 문에 달린 작디 작은 유리창뿐이다. 이걸 깬다고 달라질 건 없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희생자를 확인하려는 용도로 만든 방일까? 본부에 알린다. 여기는 기록 1팀, 기록 1팀. 진행이 D단계로 격상.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진행이 D단계로 격상. 위성도 차단됐는데 굳이 말할 이유가 있어요? 기록을 남겨두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라도 넘어갈 수 있다면 여기 상황을 알릴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초조함만이 가득하다. 손 놓고 있다간 미증유의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서해 용왕이 뭔지 몰라도 그런 것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 아니면 서울이라고. 바깥에 소통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근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니까? 아니, 연락을 못 하는데 뭘 해결한단 거야? 연락의 부재 그 자체가 연락일 수도 있지. 무당의 몸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최소한 6개 이상 달려있다. 정기적으로 그녀의 심박수등 신체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본부에 보내는 장치다. 그렇다면 아마도 본부 쪽에서는 벌써 무슨 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개목걸이가 도움이 되는 날도 있네. 그럼 뭐야?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은 되겠지. 우리는 죽겠고 서해 용왕이 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런 거 근처에 있으면 마법도 뭣도 못 쓰는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전에 사우나에서 질식해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생각 못했네. 의사 선생은 세상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무당은 따분하다는 얼굴이었다. 이해는 하지만 뭐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 보라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묘하게 태평하시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구만. 뭐예요 그거? 폭약. 뭐? 미친 거 아니야? 여기 밀폐 공간인데 폭약을 쓰겠다고? 그냥 빨리 죽겠다는 거야? 양은 조절할 거니까 괜찮을 거야. 문을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문틀째로 날려버리자고. 안 죽을 정도로 어떻게든 양을 조절해 볼게. 아니 말이 쉽지. 조절한다고 되는 문제냐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내가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다가 아니 스카웃 당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폭파는 전문 분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천이라는데 신경이 안 쓰이게 생겼냐고요. 다 됐고 구석에 가서 입 벌리고 눈 감고 엎드려 있어. 고막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네. 의사는 구석으로 도망가듯이 달려왔지만
무당은 태평하게 서 있다가 나와 눈을 마주치자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 문과 의사 사이로 걸어간다. 나는 무당과 의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 둘, 하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을 휘저으면서 목욕탕 바깥으로 휘적휘적 나갔다. 터져버린 것 같은 구망나무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로 간신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먼지가 피어오른 게 아닌 걸까? 서쪽 끝에서부터 먹구름과 해무가 한 덩어리로 밀려온다. 마을 상공의 낮게 깔린 안개가 밤과 합쳐져 사방은 무섭게 어두웠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의사가 쿨럭거리면서 내 뒤로 뛰쳐나왔다. 다행히도 죽지는 않은 모양이다. 무당은요? 괜찮을 거야, 아마도. 그 말 맞다나 무당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의사와 나와는 다르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의사는 자기도 모르게 투덜댔다. 뭐야, 괜히 걱정했잖아. 하지만 모래가 가라앉고 자세히 보자 무당의 코와 양쪽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배에 깊게 박힌 큼직한 나무 파편이었다. 무당은 배를 흘긴 내려다보더니 무심하게 그 파편을 잡고 비틀어 뽑았다. 뭐야? 나나 선생이 왜 멀쩡하겠어? 그럼 우릴 구해주려고? 그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잠깐만, 괜찮은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렇게 관통되면 내부 출혈이... 하지만 무당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뽑아낸 나무 조각을 쓰레기 버리듯 옆 길가에 던졌다. 신경 쓰지 마. 지금 그럴 시간 없어. 그녀의 손짓에 따라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보름날 밤. 원래라면 달이 하늘 한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눈의 착각일까? 아니다. 하늘 어딘가 달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빛빛으로 채워져 있다. 달이 녹아내려 핏물처럼 바다 위로 뿌려지고 있었다.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나는 빈 탄창을 집어던지고 남아있던 탄창을 약실에 밀어넣었다. 이제 남은 건 기껏해야 45발. 이걸로는 내 목숨이 지켜질지조차 의심스럽다. 절벽 위편 용신제가 한창인 자리를 올려다보자 정말 알기 쉽게도 먹구름이 그곳에만 모여들어 있었다. 봉화라도 피우는 것처럼 검은 연기 같은 구름이 층층이 치솟는다. 그야말로 왕이 돌아올 자리라고 표시라도 해놓은 듯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곳이 왕씨들이 도망치다 몰려 죽은 자리겠지. 육지에서 쫓겨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왕씨의 마지막 길. 그러니 저들은 그 마지막 길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거다. 위몰사 진왕제례 구원 필반 구원 필반 위몰사 진왕제례 구원 필반 구원 필반 왕이 돌아오신다 물길을 열어라 왕이 돌아오신다 이시 피로 갚는다. 절벽 아래 안개 사이로 거대한 검은 기둥이 하나둘 솟아오른다.
바위인가 생각한 다음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거대한.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피부엔 비늘이 돋아 있었다. 크고 작은 거인들이 잇따라 물보라를 터뜨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한 일족의 망집. 6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모아온 피. 무참히 죽임당한 일족을 위해 치르는 광신의 제례. 봉황무늬의 깃발을 든 거인들은 이제 대지를 향해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오직 선봉대에 불과했다. 저쪽 수평선, 왠지 과하게 빛나는 것 같지 않아? 안개도 심하고. 저쪽이 동쪽이었던가요? 해가 저쪽으로 졌잖아. 저긴 서쪽이야. 그럼 저 빛은 뭔데요? 몇십 개씩이나 있는데? 오징어 잡인가? 눈이야. 우릴 보고 있는. 그제서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평선이라고 보인 것은 사실 무엇인가의 어깨인 것 같다. 수백 개의 눈을 빛내며 그것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진짜 지금이라도 제사를 준비시켜! 뭐해? 빨리 타라고! 차를 타자 절벽 위까지는 순간이었다. 차가 긁히니 백미러가 부서지니 하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운전이라서 그런 걸까? 그러나 재단으로 가는 길은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것도 수백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덩어리다. 이제 어쩌죠? 저긴 멀었지. 확 밀어버려야지. 미쳤어요! 사람들을 쳐버리자고! 저거 사람들이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해! 아니 사람을 차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엔 저게 사람으로 보여? 의사 선생은 그 말을 듣고 흠칫 멈췄다. 의사 선생도 알 수 있었으리라. 여기까지 오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들을 멈추든지 우리가 죽든지 이제 남은 건 둘 중 하나뿐이다. 선생, 뛰어내려! 세기라! 우리가 뛰어내리자마자 엑셀을 고정한 자동차는 수많은 물고기 인간들의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 가속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물고기 인간들의 수가 너무 많았던 걸까? 절반까지도 가지 못하고 자동차는 방향을 틀어 벽에 부딪혔다. 실패했다고?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이라면 차를 피해서 도망간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제사상만 지키면 자기 목숨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거대한 한 무리로 벽을 만들어 막아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의 질량을 압도하는 질량으로 막아버리면 되는 문제다. 인간은 그런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게 패착이었다. 선생! 머리 숙여! 다시금 물고기 떼들의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권총을 꺼내들고 그들을 향해 발사했다. 무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사상을 향해 뛰쳐나간 것을 봤기 때문이다.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주저없이 몸을 돌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쏜다. 머리가 그 자리에서 터져나가는데도 저들은 한 점의 두려움도 없이 계속 다가온다. 총알보다 자기들의 수가 많으면 이긴다는 계산이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발상이라기보단 근본적으로 군집 행동을 하는 물고기들의 발상이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는데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선생! 그 사이 무당은 용케도 들키지 않고 제사상에 다가가 있었다. 이제 제사상을 엎을 때까지 조금이었다.
그녀의 손이 제사상을 잡은 바로 그 순간 비늘이 덮인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이장이었다. 뭐야? 언제 저기까지? 이런 젠장! 비명을 질러대기는 하지만 무당을 잡고도 멀쩡하다니 이젠 인간 쪽이 아니라 그쪽에 더 가까워진 모양이다. 계산이 빗나간다. 이장은 무당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절벽으로 끌고 간다. 저기! 무당이 잡혔어요! 나도 보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젠장 실패해버렸네.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고 있어! 저기, 이장님! 침착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분을 놓아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고 좋은 생각이야. 감히 우리 제사를 파괴 생겼다냐? 이장의 미간에 탄이 박히고 그의 몸이 뒤로 꺾였다. 절벽 끝에서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만 물러나도 끝이었다. 그는 그대로 허공으로 밀려나듯 떨어졌다. 붙들려 있던 무당도 함께 끌려갔다. 손이 풀릴 틈도 없이 두 사람의 몸이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몇 초 뒤일까 퍽 하는 둔탁한 물소리가 들리고 파도 소리만이 남았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면 똥똥똥똥똥 나 작가를 구독을 한다면 똥똥똥똥 가엾은 고양이가 행복하고 나 작가의 세포 분열 활발해져 똥똥똥똥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